해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근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님 충만한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주께서 건고하여 주시옵시며 끝날 때 끝 시간까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에 작년이죠. 작년.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말씀이 있고, 대한민국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즉 인류 종말 시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중국에서 일어난 코로나 전염병, 이것이 하나의 표시로 대한민국 망했다도 그냥 귀로만 듣는 말씀이죠. 인류 종말 시대도 누군가가 전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정짓게 만드는 내용이 중국에서 일으킨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인류에게 대한민국 망했다는 의미와 인류 종말 시대에 대한 의미를 지금 알리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중국에 대해서 2020년에 또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은 바로 이 5월달이군요. 중국 망했다. 이 중국 망했다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과 미국 망했다와 이스라엘 망했다. 여기에 같은 망했다는 말이 있지만은 중국 망했다는 건 차이가 있다. 중국 망한 것은 태어나서는, 즉 존재해서는 안 되는 중국이 이제는 중국의 멸망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현재 이런 정황이 이제 되어지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북한의 무수한 핵기지 이산 징후 하는 내용의 신인균 국방TV가 나오는데,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 북한에 일어나는 내용인데도 이것이 중국하고, 여기 내용은 지금 중국의 어떤 그 전략으로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저희들은 좀 다르게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일단은 요 내용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북한에 뭔가 새로운 전략기지를 만드는 그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기지, 여기에 이상 동향이 있고 대폭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자리거든요. 북한의 전략적으로 그들의 전력상 이런 확장이 있을 수 없는 곳인데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내에서 이러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 또 미국은 여기에서 또 시울프, 최강의 핵잠수함이죠. 시울프를 이 지역에 출격시켰습니다. 이 미국 그리고 중국, 북한 이런 이 사이에 군사적으로 무슨 움직임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6월 달에 그들의 전략사령부를 굉장히 이상하게 개편을 했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건 한반도 정부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개편을 했어요.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 당국이 최근 개최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탄도미사일을 운영하는 전략군 지휘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김정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전략군 사령부 예하에 지휘부를 서해와 동해로 나누고 이에 따라 공격 및 방어 전략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기본적으로 동서해 전략군 지휘부 모두 공격 능력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전략군 서해 지휘부의 경우에는 동해 지휘보다는 공격 능력을 다소 축소하고 방어 능력을 격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거 뭐 동해 서해를 나누었다? 해군도 아닌데 전략군을. 그리고 서해에 방어력을 높이고 동해는 공격력을 높인다? 이거 지금 우리 한반도 생긴 거하고는 좀 안 맞는 상황이에요. 지도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서부사령부는 방어, 동부사령부는 공격. 이게 이상하죠. 기존의 북한 전략군은 아주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전력을 꾸려왔었죠. 휴전선 근처에는 전술벨트, 그리고 평양 이 지역, 북한으로 치면 중부 지역에는 작전벨트, 그리고 개화고 지역, 아주 이제 이 내륙 지역은 전략벨트.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미사일들을, 탄도미사일들을 배치를 해서 이 전술벨트는 직접 대한민국 공군기지나 대한민국 주요 기지를 때리는 이런 탄도미사일을 배치를 하고, 작전벨트는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서 한반도로 증원되어 오는 미군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때리고, 또 유엔사 후방기지 이런 것들을 때리는 역할을 하고, 전략벨트는 이제 미국의 괌이나 또는 미 본토, 하와이 이런 것들을 때려서 미국의 전쟁 개입 의지를 약화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단계로 탄도미사일을 배치를 했는데, 이걸 동서로 지금 다시 재편한다. 그런데 그들의 적인 대한민국은 이 남쪽에 있는데 이렇게 동서로 나눈다. 이건 굉장히 어색한 일이죠. 그 왜냐? 중국의 전진 기지화됐다 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왜? 중국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오는 적, 즉 동해로 들어오는 적을 이 지역에서, 동부 지역에서 막아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날아오는 각종 미사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부 지역에서 방어하고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한반도의 이 북한의 작전 개념을 친중, 즉 중국을 위한 이런 군사 전략으로 대폭 바꾸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면서 자신들이 좀 생존해야 되니까 중국의 그런 이해관계를 들어주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모색하는 이런 쪽으로 전략군을 개편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One Earth, One Future라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오픈 누클리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이 동해 발사장에 새로운 각종 시설들, 발사 시설들이 관측됐다라는 보고서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성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겁니다. 1번 여기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여기는 무수단 기지예요. 동해 여기는 이제 무수단 기지를 말합니다. 서해는 동창리 기지. 그래서 여기는 로켓 어셈블리 빌딩, 그러니까 로켓을 각종 하는 어떤 기관들, 부대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2번 여기가 이제 런치 컴플렉스, 여기에 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3번 여기 엔진 테스트 하는 곳. 그런데 4번이 뉴 런치 컴플렉스, 그러니까 새로운 발사장이 생긴 겁니다. 4번에. 그리고 5번에 New Buildings for Rocket Assembly and more Launch Control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 또 빌딩을 추가로 더 지어서 군부대라든지 이 로켓 관련한 군부대라든지 이런 그 컨트롤 시설들, 통제소를 더 크게 확대했다라는 말을 분석을 해놨고, 그리고 여기에 다시 새로운 어떤 지어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걸 이제 보니까 숙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오는 부대가 훨씬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위성 사진상에, 이 분석상에 봤을 때 6번 그리고 4번 이 두 개는 완전히 새로운 시설들이고, 그리고 5번 여기는 확대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수단 기지는 동해 안에 있기 때문에, 동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바로 그냥 이 미 공군 전투기들의, 미 해군 전투기들의 직접적인 타격권에 들어가죠. 그래서 무수단 여기에서는
뭐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이런 테스트만 했었지 여기서 작전을 하기 위한 진짜로 공격하는 작전을 하기 위한 그런 부대를 배치하기가 힘들었었어요. 왜냐? 동해에서 바로 전투기가 들어서 폭격해버리면 바로 끝나는 거니까 이 지역에 배치를 한다? 그건 뭐 나 때려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새로운 발사장, 새로운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이 말은 미국의 또는 한미연합군의 폭격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방공자산이 들어왔든지 아니면 뭔가로 그걸 해결했든지 어쨌든 한미연합 공군력의 타격을 물리칠 수 있는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동해안에 있는 이 지역의 발사시설을 훨씬 더 확충한다 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번을 새로운 발사시설을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생겼었어요. 보시다시피 사일로입니다. 동창리 발사장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북한은 서해 발사장이라고 그러고 무수단리 발사장 여기를 동해 발사장이라고 하는데 서해 발사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외부로 돌출된 큰 발사 그 기계를 갖다 놓고 여기에 이제 로켓을 세워서 바로 그냥 외부에서 발사하죠. 여기는 거의 순수하게 테스트하는 곳이니까 로켓을 개발하는 테스트하는 곳이니까 동창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창리는 중국으로부터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전투기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폭격하기가 굉장히 좀 껄끄러운 그런 곳이에요. 반면에 무수단 같은 경우는 동해안에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그냥 바로 들어가서 때려버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지난 2010년경 무수단 로켓 발사한 이후에 거의 사용을 안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일로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서해 동창리 발사장의 테스트와는 달리 여기는 작전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는 이제 공격용 무기를 탄도미사일을 심어서 지상에서 지대지 미사일로 발사하는 그 지대지 미사일 발사장인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연료주입구, 연료주입소, 그 통제소 이제 이런 식으로를 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바로 동해안에 있는데 겁도 없이 만들었을까? 그게 바로 최근에 중국이 해왔던 여러 가지 행위에서 우리는 지네들이 북한이 직접 지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방공무기를 최신형으로 도입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무수단 동해안에 저런 전략 무기를 배치할 수 있을까? 중국이 와서 막아준다. 그래서 지난 3월 25일 북한이 450km를 비행하는 발사체를 쐈죠. 그때 중국의 군함 3척이 동해로 들어와서 동해 북부 지역으로 들어와서 탄착 지점 인근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왔던 게 101함, 그러니까 중국의 주말트, 중국판 주말트라고 자기들이 우기고 있는 난창 방공함이죠. 그리고 여기 120번 이 군함은 052D급 중국판 이지스라고 하는 청두함, 그리고 054A급 호위함, 이렇게 해서 두 척의 최신 방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격하고 하늘에 있는 걸 여격하는 전문 방공함이죠. 중국 자기들이 주장하기로는 이지스함이라고 주장하는 걸 두 척, 그리고 이제 일반 대잠 호위함 한 척, 이렇게 해서 세 척의 전대로 만들어서 이 동해 지역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 동해 지역에서 난창과 유사시에 이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가정하면 난창 그리고 청두 이런 최신 방공함이 이 지역에 포진했다. 이 방공 경로 수백 킬로미터인데 그러면 우리 한국이나 미국의 전투기가 이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여기 있는 함대공 미사일이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인데 이 군함들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해결하기 전에 쏴버리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2019년부터 중국의 동해함대 작전구역을 우리 대한민국 동해 이 바다를 자기네들 작전구역으로 넣고 그때부터 매월 월말경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동해에서 계속 작전을 하는 모습 패턴을 보여주었었죠.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세척의 전대를 꾸려서 함대를 꾸려서 이 지금 들어와서 작전을 하고 그 작전은 그 시기에 이 함대 인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즉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을 엄호해 준 겁니다. 여기에 한미 연합공군 또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호해 준 겁니다. 이게 유사시 전쟁에서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무수단 이 동해 발사장은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작전 자산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중국과 북한이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파엘 페랄타 미국의 실함대 이지스 구축함인데 이 라파엘 페랄타가 6월 16일 날 동해로 들어가지고 우리는 무력 시위했다라고 자기들이 직접 밝혔어요. 레이버급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가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동해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했다. 이번 임무는 다영역 해상 현시 작전이었다 라고 하는데 다영역 작전이었다. 그 다영역 작전 중에서도 해상 현시 작전이었다 하면서 이제 대함 타격, 지상 타격 이런 임무들을 수행했다라고 밝혔었거든요. 현시 작전 이 말은 무력 시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상 타격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했다라고 하길래 당시 원산 이런 것들에 자주 출몰하는 김정은은 분명히 평양에 있는데 원산에서 누군가가 제트스키를 타고 하는 그런 김정은이 아닌 북한의 실력자 누군가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그리고 심포에 당시 SLBM 또는 전략 잠수함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심포를 타격하는 그런 훈련인 줄 알았는데 여기다 대해서 이제는 무수단까지도 타격하는 임무를 당시 숙달 연습을 하지 않느냐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다영역이라고 하는데 혼자서 다영역 작전한다? 이거 좀 안 맞죠? 그럼 누군가 파트너가 있었단 말인데 그 파트너가 누굴까? 라는 또 의심을 한번 또 해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7월 들어와서 희한하게도 미국의 정찰 자산들이 한반도에 종류대로 다 들어와가지고 아주 조밀하게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7월 17일 사진이에요. 미국의 조인트 스타즈 지상 감시, 지상의 이 탱크나 탄도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감시하는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휴전선 지역을 정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사진인데요. 이건 미국의 코브라볼, RC-135S 코브라볼인데 이건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 탐지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7월 1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작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7월 18일 날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를 출격하는 글로벌 호크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글로벌 호크, 감청, 그리고 영상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인트 스타즈 전부 밑을 지상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역시 코브라볼 탄도미사일이 솟아오르면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서 계속 그 코스를 계속 추적하는 그런 탄도미사일 전담 정찰기죠. 이런 자산들이 들어왔다고 한 것은 북한의 지상에 뭔가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조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영역 작전이라고 했는데 파트너가 누굴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울프였습니다. 미국이 단 3척만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의 핵 잠수함이죠. 그런데 뭐 3번 함인 지미 카터 함은 이거 1번, 2번 함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함이라고 봐야 되고 사실 뭐 1번 함 시울프, 2번 함 코나티켓 지금 바로 일본 요코스카에 들어왔습니다. 이 두 척만이 시울프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인데 이게 9,100톤 정도 되는 덩치입니다. 그리고 어뢰발사관 8개고 그 어뢰발사관 8개를 통해서 총 50개의 각종 무장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잠수함들이 533mm 어뢰 발사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울프는 660mm짜리 훨씬 더 큰 거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쏠 수 있는 더 강력한 걸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시울프가 무서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합니다. 오래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시울프가 35노트로 전속 주행하는 이 소리가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디젤 잠수함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214급 손원일급 잠수함이 5노트 이하로 미속 항진하는 소음하고 비슷하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정말 조용한 잠수함인데, 그 이후에 또 이 시울프는 또 개량을 해가지고 그때보다 더 조용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원일급 잠수함이 엔진 끄고 배터리로만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거, 그거보다 더 조용하다. 35노트로 달리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잠수함이 지금 일본에 들어왔다. 그러면 자주 들어오냐? 아니다 이겁니다. 2017년 화염과 분노 하던 그 시절에 들어왔던데 지금 이제 또 들어왔다. 그럼 화염과 분노 돌이켜보면 그때가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정말로 전쟁을 하려고 미국이 마음먹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지금 또 이 지역, 동해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뭐 북한의 저런 탄도미사일 움직임도 있지만 또 북한의 지금 여러 가지 정권, 이런 숙청, 권력투쟁,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동해 지역으로 들어왔지 않을까. 근데 요코스카에 이 시울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동해 작전구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시울프, 이 코네티켓 함이 오키나와의 화이트비치 함으로 항구로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거 지금 대만 문제 때문에 심각해서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대중국 견제 작전을 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요코스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동해에서 작전하는 그런 흔적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시울프는 언제 들어왔냐? 5월 27일 날 시애틀 앞의 키셉 해군기지를 출항했어요. 그리고는 라파엘 페랄타하고 연계 작전을 동해에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50일 만에 요코스카에 입항했습니다. 이 시울프는 1998년에 취역한 시울프급 잠수함의 2번함인데, 코네티켓은 최정상급 기술을 적용하고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서 수중 항해 중에 소미 전략적 내복 임무를 수행하는 오하이오 SSBN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요. 적의 SSBN, 즉 전략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헌터킬러 임무, 그리고 전략정보 수집 등 민감한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함입니다. 같은 핵잠수함인데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 여기는 이제 핵 탄도미사일이 들어가죠. 이게 엔진 뭐 아주 조용하게 그냥 대기하고 있는 그 소음보다 이 시울프가 전속 최고속도로 주행하는 소음이 더 작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잠수함인데, 이게 지금 동해에 들어와서 뭔가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왜 이런 식으로 군사력이 움직이고 있느냐? 일단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그들이 생각하는 최후 방어선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자기네들의 영역으로 넣고 싶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에치스 라인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넣고, 그리고 대만도 자신들의 영역으로 그대로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을 에워싸는 이런 방어선을 강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 같은 이 서방 세계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일본 이지스함이 직접 서해에 들어와서 정말 희한하게도 말도 안 되게도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지스함이 여기 들어와서 방공 임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걸 또 과시를 했죠. 그 말은 한국 정부 니들이 안 하면 우리가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한반도, 북조선, 그리고 대한민국, 이 모두를 자신들의 영역권에 넣고 싶죠. 그리고 대만을 병합하고 싶죠. 이게 미국 그리고 중국의 동상이몽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영역에 넣고 싶고, 미국도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영역에 넣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그리고 선진국의 우리 편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현재 이 정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400평 이상 가지지 마라, 돈을 4억 원 이상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라, 이런 소리, 즉 공산사회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빨간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완전히 그냥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전혀 자유민주주의 협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서해로 들어와서 작전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건 뭐 길게 가서 영구히 이런 식으로 고착화돼서는 안 되겠죠. 일본이 왜 서해에 들어와서 작전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 3월 대선에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이 동북아시아의 흰색 방어선이 그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본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중국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 북한을 이용하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입장이 이거는 앞으로 인류사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멸망이란 말이 다시는 중국이란 용어로서 국가 형태로 나타나지 못하는 중국 멸망이란 말이 나와야 될 그런 징후가 어제 지난번이죠. 1023 그룹의 1023 561입니다. 561. 그 자료가 나오는 것이 지금 백신 사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안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든지 중국이란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로 볼 수 없는 분명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서부로 북한을 저렇게 그 전략기지를 운영한다 하는 저런 그 내용은 앞으로 북한이 중국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